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일주일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전 학년들이 1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계약하고 나면은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모두들 다 코로나19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 수업을 시작할게요. 혹시라도 음악 교과서가 없는 학생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그 교과서 PDF 파일을 첨부해 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그 활동지는 수업을 마치고 본인 스스로 갖다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는 선생님이 검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교과서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활동지를 같이 병행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교과서 봐주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60에서 61페이지 대단원 3번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 제목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관하여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함으로써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은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음악은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꿈을 키워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활동으로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진로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크게 6가지 음악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직업도 있겠지만 모르는 직업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을 연주하는 뭘까요? 악기 연주자와 성악가, 지휘자 등이 되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연주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음악이 좋아서, 연주가 좋아서 시작된 사람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바로 연주자입니다. 여기 우리 그림에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클래식 연주자로 되어 있지만 바이올린 뿐만이 아니고요, 실용음악에 기타라든지 아니면은 키보드라든지 베이스, 드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악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성악가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가수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지휘하는 사람 있죠? 지휘자도 음악을 연주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음악을 만들고 관리하는 악기 제작사와 조율사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악기 제작사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악기 제작사가 되면은 직접 만든 악기로 해서 그 악기를 다른 연주자가 사가지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악기가 가격이 이제 인지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억으로 나가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억대 악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율사, 악기를 연주하려면요, 필수적으로 악기를 조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악기 같은 경우는 조율사가 크게 필요가 없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들은 조율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율사가 의외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피아노를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연주자만 있나요? 피아노를 가진 사람이 연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사람 혹은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그러기 때문에 조율사들이 전국에 있는 피아노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직업 가볼게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 혹은 학원 강사 등이 있겠네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음악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전공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전문적인 분야를 갖다가. 그때는 이제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전문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양성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원 강사가 되겠네요. 예,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도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뭐 전문적이나 취미나 학원 강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는 직업도 가장 많이 하고요. 뭐 강사 말고도 개인 레슨으로, 음악은 개인 레슨을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 레슨으로도 많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음악을 기획하는 음악 기획자 혹은 음향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자, 음악을 그냥 연주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무대, 콘서트를 할 때는요, 음향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음향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있고, 또 조명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음향에서도 뭐, 공연 때는 실제 공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녹음할 때는 레코딩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코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음반을 갖다가 내가 그냥 내야지 녹음하고 끝이 아니고 이 단계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기획해주는 음반 기획자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기획사라고 하죠. 기획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하면서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본인이 하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 거를 갖다가 가지고 음악을 좀더 세련되고 좀 더 완성도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바로 이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악을 무대에 올리는 무대 감독, 공연 기획자, 무대 예술 행정가 등이 있는데, 이 음악을 무대에 올릴 때는요, 무대 감독이 있어요. 무대 감독은 음악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무대의 모든 걸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당연히 관여를 해요.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을 무대 감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해요. 공연에는 이제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음악이 있고요. 클래식 공연도 당연히 음악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공연에는 음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연에도 음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음악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공연 기획자가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직업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때, 선생님 시절에 대학원 때 많이 가던 게 바로 이 예술 행정이었어요. 문화예술 쪽으로.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가서 좀 더 이제 예술적인 사람들이 삶을 누리면서 여가 생활을 누릴 때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이걸 갖다가 많이 도움을 주면서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문화예술 행정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영화음악 감독 등이 있습니다. 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실용음악도 마찬가지고 작곡가가 있어요. 이 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영감이 떠올랐다고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 작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작곡을 하고요. 요즘에 많이 뜨죠. 영화음악 감독입니다. 영화음악 감독은 이 영화를 하나 찍을 때 영화 감독하고 둘이서 이제 영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이 이 장면에는 내가 이런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이 감독의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그 장면에 음악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해서는 총괄을 해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런 영화 음악 감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주를 하는 연주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는 말 그대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연주하는 특정 악기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입니다. 은 각자 피난 연습을 합니다.
현악기 주자들은 손이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하고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주자들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조화로운 음색을 내는 것이 연주자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다른 연주가나 지휘자와 음악적 조언을 나누는 것도 연주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연습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끝없는 연구. 이렇게 곡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것도 연주가의 할 일이자 즐거움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실력이 늘기도 하고요. 보통은 관현악과나 기악과 음악과 같은 음대에 진학을 한 뒤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요. 연주가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죠. 끊임없는 연습, 열정, 그리고 자신감, 이 세 가지만 갖춘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연주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연주가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가수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또 경험이나 아픔들이나 삶을 이야기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연습을 하고 이제 앨범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오디션 프로나 서바이벌 또 뭐 그런 곳에서 앨범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만의 그런 색깔의 음악을 추구하면서 공연을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가창력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마다 다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수라는 직업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되게 화려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수라는 직업 역시도 그냥 직업이거든요. 한 사람의 직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화려함을 보고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가수라는 직업은 노래를 할 때 행복하고 노래를 들려줄 때 행복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계시다면은 정말 자신이 왜 가수가 되려고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가수가 된다면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은 정말 좋은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랑은 그냥 자기 느낌을 사람들한테 음악으로서 전달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곡가는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음악이 대중들이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작곡가가 되려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느끼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음악으로서 정리하는 거. 그게 작곡가가 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많은 음악을 듣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흥얼흥얼거리는 멜로디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해보고 녹음해보고 공부하고 한번 음을 눌러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걸 컴퓨터로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되게 많아요. 그만큼 시대가 발전을 했고 기술이 발전된 거죠. 일단 콘텐츠는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다양한 대중가요들과 또 연극들과 뮤지컬들과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노력과 대가가 따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직 전망은 콘텐츠가 발전되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문화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한 음악에 대한 전망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작곡가라는 게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 이름은 강희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휘자이면서 음악 감독이고요. 지금 국립합창단의 객원 부지휘자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이제 우이지마 톤즈라는 다큐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톤즈라는 뮤지컬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빠도 성악을 하셨고 엄마가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피아노 치거나 노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상이었어요. 톤즈는 절대 울지 않아. 너가 지휘를 해보면 좋겠다. 성격도 그렇고 또 마침 이제 예고에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체플 시간에 이제 음악과 애들이 항상 이제 성가대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휘하는 거를 알고 선생님이 너는 지휘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톤즈의 여자들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내가 이걸 지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공부를 계속해서 조금 더 클래식한 전문적인 지휘자를 되기 위해서 더 뭐 유학을 가든지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없지 않았죠.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을 처음으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막 두근거리는 설레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죠. 혹시 있다면 물론 음악성이 중요하지만 좋은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추구할 음악은 이런 음악이다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셔서 보시면 즐거운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희망이 솟아나요. 조금만 더. 영화 감독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나리오를 그 시각화하는 되게 비주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굉장히 시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글을 영상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계속 찍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하고 또 뭔가 자기만이 꿀 수 있는 꿈을 남들과 같이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미지, 어떤 아이디어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극장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신나는 것 같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기다림의 연속인 길. 하지만 영화라는 그 길 위에서 국적도 언어도 세대도 다른 낯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무언의 대화는 우리가 영화 감독을 꿈꾸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은 정말 딱 하나로 답이 나오지 않고 진짜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창조적인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만화책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좀 다 해봐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뭐 액션 영화를 찍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본다면 저희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감독이 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디, 사운드, 스텝. 흥을 돋우는 신나는 음악이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잔잔한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 치료란 이렇듯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을 통해 사람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음악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그 대상과 활용 영역 또한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대상은 장애 아동이고요.
장애 아동 외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울이라든가 불안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음악 치료로 많이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노인 음악 치료도 굉장히 많은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음악 치료사는 내담자와의 음악적인 활동을 매개로 공유, 유대감, 사회성, 의사소통, 인지 능력 등의 치료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데요. 치료 과정에서는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 노래, 작곡, 작사, 지휘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은 물론 내담자를 위한 치료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음악 치료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인데요. 처음에 음악 치료를 이제 시작할 때 그냥 뭐 좀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그냥 CD 플레이어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이제 학위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가 완전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방황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대상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음악이 갖는 힘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구나를 알게 되었거든요. 편견 없이 내담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음악 치료사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정신적으로 건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갖는 무한한 힘을 신뢰하고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통찰력과 성숙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그와 내가 뭔가 이렇게 음악을 맞춰가면서 서로 말은 아니지만 음악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을 때 또 음악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위한 음악은 아니고 내담자한테 맞춰주는 음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만드는 음악이잖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 음악 치료사는 이를 통해 누군가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